제가 요즘 공동체, 마을 공동체를 떠들고 다니니까 제 독자들, 특히 이제 혹시 스님들은 그 제 홈페이지 하늘이 감춘 땅이라고, 그 휴심정이라고 제 홈페이지를 제가 이제 오랫동안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네이버에 휴심정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늘 그 오지, 암자, 톡을 이런 데 찾아다니고 은둔에서 계시는 수행자들 인터뷰하고 늘 그런 기자가 무슨 뜬금없이 그 공동체냐. 상당히 당신 보니까 외로운 늑대처럼 주로 시간만 나면 히말라야 트레킹 다니고 주로 저런 오지, 암자, 톡을이나 찾아다니고 주로 이제 그러던 사람이 굉장히 그 반공동체적, 반사회적으로 보이는데 무슨 공동체냐. 그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좀 사회적이거나 좀 공동체적인 것보다는 저는 그 혼자 있는 것을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무슨 검사를 해보니까 외향성, 내향성 이렇게 해보니까 요즘에 뭐 페이스북 보면 이제 그런 거 검사하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거 해보니까 당신은 내향성이 97%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저기 그 아무도 없는 묘향대나 어디 도서관 같은 데서 늙어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될 팔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그 내향적인 그런 성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혹시 이렇게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나중에 수십 년 뒤에 혹시 스님들이 버리고 간 남자에 가보니까 어디 처사가 한 명이 있는데 저게 옛날에 수십 년 전에 강의 듣던 조연이 아니야 저거? 그러면서 당신이 그 마을 공동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면서 어째 당신은 이렇게 혼자 수행하고 있대야? 이렇게 저를 또 타박하지 마시고 이건 이제 인문학적으로 제가 많이 그 돌아보고 전 세계적으로 돌아보고 한 요즘 세계적인 트렌드와 요즘 사람들의 심성과 또 우리가 나아갈 길과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꼭 제 개인적인 무슨 제 개인에 해당되는 것만 아니다. 이걸 미리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서 그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이제 이게 그 소설이 오세암 동자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읽으면서 참 저도 어렸을 때 참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오세암 동자가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 스님께서 산 밑에 금방 하루만 다녀오겠다고 내려가셨는데 눈이 너무나 많이 와버려가지고 쌓여가지고 이제 다음 해까지 올라오지도 못하고 이게 5살 먹은 어린 동자 하나 남겨져 있어가지고 이제 다음 해 눈이 녹은 뒤에 돌아와 보니까 이제 그 겨우 이제 숨이 붙어서 숨을 쉬고 있더라고. 어떻게 살아났냐, 어떻게 그동안 살았니 하니까 저기 계신 이제 관세음보살님 가리키면서 저기 계신 어머니가 이제 젖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나를 돌봐줬노라고 이제 그런 우리 소설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걸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내가 만약에 그 처지가 됐으면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저는 그 오세암 동자 같은 그런 슬픔이 내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제 그런 우리 내면에 그런 게 있을까? 그걸 이제 차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저도 그 여기는 이제 라다크의 그 싱구라라는 곳인데 제일 높은 고갯길인데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안나푸르라인데 저는 이제 시간만 나면 이제 히말라야 트레킹을 혼자 많이 다닙니다. 그 전문 산악인들은 돈이 많으셔가지고 포터들을 많이 쓰시는데 저는 저렇게 저런 산에 다닐 때 혼자 다닙니다. 혼자 포터도 없이 혼자 다니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제 그 다닐 때는 물론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워낙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인간들 정말 지겹다.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제 좀 지내보자 하고 이제 가지만은 이제 산에 가면 이제 일기 변화도 뭐 아주 막 기상천외하고 막 폭풍우 칠 때도 있고 아무리 가도 민가도 나오지도 않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미쳤다고 이 짓을 하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시인이 그 나이득 시인의 이 시인데
이제 길을 걸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누구나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며칠이고 이렇게 걷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더라고요. 야, 옆에 강아지 새끼라도 한 마리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제 한국을 떠날 때 생각하고 그게 생각이 변화되는 게 한 3, 4일이 안 걸리더라고요. 3, 4일만 이렇게 아무도 없는 길을 혼자 걷다 보면은 이렇게 가슴속이 싸르르 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어떤 사람 자취만 하나 보여도 반갑고 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은 이제 저보다는 워낙 스님들이 이제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야 평생에 또 이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제가 이제 제 책에다가 이 책에다가 부제를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로운 사람들을 위한 마을 공동체 탐사기라고 썼더니,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로운이라고 쓰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어쩌면 내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냐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그분 마음뿐이겠어요. 제 마음도 다 그런데.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스님들은 이제 조금 다르긴 한데 혼자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고 이제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혼자서 전혀 견딜 수 있는 힘이 없고, 또 함께 있는 곳에 가면은 또 한낮을 못 견디고 정말 또 혼자 어디 희귀꼬머리처럼 어디 숨어들고 싶고. 근데 스님들은 전자는 좀 하실지 몰라도 후자는 스님도 비슷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도 대중들하고 같이 섞이다 보면 인간 군상들 빨리 피해서 어디로 가야지, 숨어야지. 이제 스님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후자는 비슷한 수도 있는데, 저는 요즘 현대인들의 딜레마가 그런 것 같아요. 혼자도 못 견디고 같이도 즐기는 힘도 없고, 그래서 이쪽 가도 불행하고 저쪽 가도 불행하고 고통스러워. 그래서 이제 저는 둘 다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도 저렇게 혼자 걷는 것은 혼자 견딜 수 있는 힘이 사람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혼자 걸어보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혼자 걸을 때도 이제 숱하게 이제 혼자 걸어보지만은 혼자 걸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거대한 너무나 황홀한 산보다도 조그만한 어떤 사람 자치 하나가 훨씬 더 내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현대무용의 거장 피나바우슈가 이제 창작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리움이라고 이제 답변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이런 춤꾼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삶의 그리움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기가 잃어버린 게 있고, 자기가 찾아 떠나는 게 있고, 자신의 깊은 마음에서 애타게 찾는 게 있고,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님들은 정말 진정으로 그리운 것을 찾아다니시는 것 같으신데, 이제 보통의 현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죠. 보통의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이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렸을 때부터 성적 공부하고 얘들이 이제 머리꼴찌가 저렇게 지끈지끈 어려서부터 아프다고 부여잡고, 여기 밑에 이제 넥타이 잡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접니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한 30년 하다 보니까 정말 지긋지긋해요, 가끔은.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요즘 현대인들의 이 삶이, 이 숨이 여기서 숨이 막혀가지고 까딱까딱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깊은 그리움 속으로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뭐 하려고 내가 살아서 지금 살고 있는 거지, 그런 더 깊은 마음 내면 속으로 들어가 볼 여가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이. 그래서 어려서부터 너는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글도 못 깨치고 이래서 네가 커서 뭐가 될래, 옆에 지나다니는 저 쓰레기 친 아저씨 보이지, 너 저렇게 살래 하면서 늘 또 살아오면서 늘 상처도 받고 많은 또 고통도 받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목에 걸려가지고 우리의 더 깊은 그리움을 찾아가지고 더 이상 못 들어가고 많은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스님들도 다 SNS 다 하고 그러니까 저도 TV만 켜면은 전부 다 여행 얘기고 먹방 얘기고, 정말 저는 아예 요즘에 TV를 아예 켜질 않는데,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게 뭐 TV에서 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하는 게 아니고 요즘 사람들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팔리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요즘 사람들 심리가 이제 정말 벗어나고 싶다. 아, 자유를 찾아 떠나고 싶다. 그러니까 스님들처럼 무슨 깊숙한 내면의 그리움을 찾아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숨을 못 쉬겠으니까 당장 좀 살고 보자. 숨 좀 쉬자.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 숨막혀 하는 거거든요. 요즘 사람들 심리 상태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살아온 삶이 저도 그 뭐 한 이제 제가 63년생이니까 뭐 50 몇 년 살았지만은 그 삶만 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DNA 속에서 그 저장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오랜 포유류로서 살아온 삶이 수백만 년 동안 살아온 삶이 내장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요즘 인간들은 한순간에 너무나 현대 문명이 발전돼 가지고 헷가닥 변화를 심해 가지고 지금 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바뀌고 있는 중이니까 인간성을 알아보려면 인간을 볼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동물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물을. 인간도 저렇게 사회적 동물로 저렇게 살아왔거든요. 저런 식으로 늘 사회적 동물로. 늘 늑대처럼 뭐 침팬지처럼 원숭이처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북아메리카에서 늑대 무리들이 이동하는 그 사진인데 늑대 무리들이 이제 늑대들은 무리 지어가지고 한 20마리씩 이렇게 저것도 사회적 동물이니까 무리 동물이니까 저렇게 이제 이동을 하는데 제일 그 앞에 가는 그 늑대가 덩치가 크죠. 덩치가 크고 어떤 늑대일 것 같습니까? 제일 앞에 가는 늑대가 좀 그래도 이제 길을 개척하려면 눈밭을 해주고 가려면은 그 앞에는 푹 빠지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좀 덩치가 크고 이런 애들이 이제 앞에서 길을 개척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좀 그 다음에 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일 뒤에 오는 늑대가 어떤 늑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가 그저께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왕따 늑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건 인간 얘기고 인간들 얘기고 인간들이 이렇게 왕따 시키지 이게 무리 동물이 왕따 시키는 거 맞. 그러니까 이건 그 저 왕따가 아니고 왕 대장 늑대거든요. 대장 늑대. 대장 늑대가 이제 최후 뒤에서 누가 공격하지를 않는가 이렇게 누가 잡아먹으려고 이제 더 큰 동물이 오질 않는가 뒤에서 대장 늑대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지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이게 이제 할머니 늑대, 할아버지 늑대, 아픈 늑대, 장애인 늑대 이런 늑대들이 이제 가운데 이제 보호하고 이제 오는 거죠. 근데 인간 세상이라면 요즘에 인간 세상이라면은 여기에 무슨 2000m 고지 뭐 로키 산맥을 넘는다 그럴 때 인간들이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인간들이라면 야 자들은 왜 따라와가지고 아이고 참말로 집에서 국으로 엎어져 있지 왜 따라와서 남조차 어떻게 보면은 우리조차 지금 위험에 빠뜨리고 그래야 인간 세상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얘들처럼 이렇게 완벽히 보호하고 이렇게 무리 동물로서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인간이 늑대만 또 못하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려면 인간 세계를 보면 안 되고 인간 세계는 아까 당장 그러지 않죠. 왕따 늑대라고. 그러니까 인간 세계를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보려면 쟤는 동물을 봐야 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동물을. 이제 이렇게 산 게 이제 포유류로서 수백만 년 동안 살아온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내 새끼 늘 이런 얘기를 듣고 가왔듯이 새끼들 건사하고 돌보는데 삶의 에너지의 90% 이상을 쏟는 게 포유 동물들의 그 일이거든요, 그냥. 모든 일을 그냥 우리 식구, 우리 가족, 우리 주변 공동체 이렇게 돌보고 건사하고 이런데 온 신경을 쓴단 말이죠. 지금하고 딴판으로 이렇게 다 돌보는 게 우리들의 수백만 년 동안 살아온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늑대나 그 침팬지뿐만 아니고 이게 사람도 이렇게 다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살아왔고 인연들 동안 우리도 예전에 어렸을 때만 해도 스님들 여기 이제 스님들 그 출가 40년도 더 되신 스님들도 지금 신청하시고 그러셨다니까 예전에 다 이제 뭐 저기 시골에 보면 이렇게 다 컸잖아요, 우리도.
여기가 이제 6.25 때 사진인데 미군들 나오고 6.25 때도 전부 다 뭐 우리가 그때 못 살기는 했지만은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가지고 새끼는 캥거루처럼 이렇게 딱 등에다 차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온 에너지 이런 식으로 다른 동물들하고 큰 차이가 없이 이렇게 우리도 살아왔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근데 이제 인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와가지고 최근 들어와서 인간이 갑자기 이렇게 뭐 힘께나 주고 사는 거지 인간은 진짜 무력한 존재거든요. 인간이라는 것은 뭐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이제 머리가 좀 있다 뿐이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저기 이제 말 안 듣고 그러면 어머니가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호랑이 온다.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센 짐승의 밥이 되는 게 제일 무서운 게 인간이라는 그러니까 나약한 존재란 말이야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완전히 무법천지의 독재자 지 마음대로 세상을 정복하고 휘두르던 이런 모습은 수백만 년 동안 살아온 역사 중에서 잠깐에 불과했고 보통은 굉장히 무력한 늘 사냥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렇게 무력하게 살아온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수렵처지 어디 그러니까 인간이 요즘이나 폼을 재고 사람들 뭐 스테이크 썰어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지 예전에는 벌레나 잡아먹고 뭐 이제 조그마한 새나 이제 어떻게 잡아먹고 거의 풀이나 뜯어먹고 다 사는 게 인간이었지 요즘처럼 이렇게 살아온 것은 불과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수백만 년 역사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그 인간하고 침팬지하고 차이는 그게 유전자로서는 1.6%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줄 알지만은 그러니까 무슨 뭐 영적으로는 이제 다른 차원이지만은 그냥 그런 동물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침팬지하고 큰 차이가 1.6%밖에 차이가 없다는 1.6%밖에. 그런데 그 큰 차이가 또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침팬지는 태어날 때 뇌가 60% 이상이 완성돼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은 25%밖에 25%밖에. 그러니까 아주 무력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무력한 상태에서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태어나고 이러니까 그 야생에 만약에 야생 상태라면은 다른 동물들이 보기에 딱 보면 한입거리죠, 한입거리. 이게 한입거리 거의 정말 무력한 상태고 근데 얘들은 인간이라는 것은 얘들은 태어나 놓고 어렸을 때 우리 보면은 망아지고 송아지고 이거 태어나면은 발로 톡 차면 일어서요, 안 일어서요? 일어서거든요. 바로 톡 차면은 바로 태어난 지 10분도 안 돼가지고 일어서거든요. 근데 얘들은 무슨 한 1년만 되면 농사도 시켜먹고 온갖 짐도 끌 수 있고 다 그러는데 얘들은 어때요? 얘들은 참말로 이게 키워도 견적이 안 나오잖아요. 얘들은 키워도 이거 한 20년도 키우고 요즘 애들 한 30년도 더 키워야 돼요. 또 30년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도 계속 키워야 돼. 요즘. 그러니까 얘들은 이게 이제 동물에 비해서 견적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투자에 비해서 아무런 가치가 거의 없는 무력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동물보다 훨씬 더 많은 돌봄과 협력과 공동체성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훨씬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늑대나 침팬지는 사회적 동물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지만은 걔들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게 뭐예요? 인간이 훨씬 더 필요하거든요. 걔들은 무슨 한 1년만 되면 지들이 막 사냥하고 난리예요, 지들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 얘들이 무슨 키워도 얘들이 길 때까지도 몇 년 걸리지. 사람 구실을 하려면 진짜 수십 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동물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한심한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한심한 존재. 그러니까 서로 돌보고 협력하지 않으면 도저히 지탱해 갈 수 없는 게 인간의 유일한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얘 하나 이렇게 돌보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요. 또 여기 돌보는데도 다 또 그 여자분들만 있네.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 여자들이 얘를 낳으려고 그러겠어요. 전부 다 이렇게 얘 하나 키우는데 이렇게 견적이 안 나올 정도로 투자가 필요한데 온 삶의 에너지를 투자할 정도로 50년 동안 우리 인간사회가 이제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를 봐야 요즘의 우리의 심리 상태를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50년 동안 이제 우리는 대부분
저도 원래는 촌놈 출신이고 시골 출신인데 대부분 뭐 그때 전에는 우리가 대부분의 농경사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골 분들이었죠. 시골 사회가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우리 도시화율이 제일 높고 지금 9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50년 동안에 도시로 다 이삿짐 보따리 싸고 이사하고 그러면서 한순간에 이렇게 변화됐거든요. 50년 만에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그 1985년이면은 뭐 별로 오래도 안 됐는데 저도 대학교 다닐 때였는데 보세요. 그때만 해도 6인 이상 가족이 5집 중에 하나는 6인 이상 가족이에요. 요즘에 한 집에서 6명 이상 사면은 얘들이 뭐라 그래요? 그 돼지 새끼지 사람 새끼 이렇게 하겠죠. 그게 이제 요즘에 무슨 형 그 가구가 제일 많은 줄 아세요? 1인, 2인, 3인, 4인 중에서? 그러니까 스님들이 예전에는 상당히 뭔가 비교 우위가 있었는데 요즘 비교 우위가 없어요. 다 기나 고동이나 다 요즘 1인이거든요. 요즘은 1인 가구가 압도적 1입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6인이 거의 5가구 중에 하나. 근데 지금은 1.5%. 그러니까 뭐 거의 없는 거예요, 없는 거. 6인. 그러니까 5인도 그러고 4인도 그러고. 요즘 이제 1인 가구가 제일 많아졌단 말이에요. 이제 15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이제 높아가는 거죠. 1인 가구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 1인 가구 수는 여기 이제 숫자로만 써놨는데 1인 가구가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1인 가구가 높아요.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1인 가구가 높아요. 잘 사는 나라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전 인구학자들 그 예측이 거의 다 벗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우리도 창고에 보면은 쥐들도 창고에 곡식이 그득해야 쥐도 새끼도 많이 까놓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먹을 것이 많고 풍족하고 부유하면은 더 생산을 많이 하고 새끼를 많이 까고 이런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지금은 잘 쌀수록 얘를 안 놔버리거든요. 잘 쌀수록. 그게 왜 무슨 논리냐. 예전에 인구학자들이 그렇게 예측한 것이 다 틀려버렸느냐. 지금 이기적 유전자 그 대단한 40년 전에 최고의 베스트셀러 지금까지도 뭐 베스트셀러기도 한데 그 사람이 지금 그 써놓은 책을 뒤져보면 나와요. 그때까지만 해도 인구가 지금 상태로 그 상승하면 증가하면은 사람을 층층 쌓아가지고 우주 끝에까지 닿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어요. 지금은 물론 못 사는 나라는 조금 이제 증가율이 있지만은 증가율이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지구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서 정반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인이 어디가 있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 50년 만에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상태로 쭉 이런 삶을 수백만 년을 이어오다가 갑자기 한 50년 동안에 이 세상이 경천동지할 정도로 이렇게 변화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삶이.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만약에 1970년에서 2010년까지 필리핀이 1인당 국민소득이 만약에 10배로 늘었다. 그러면 1인당 국민소득이 한 달에 100만 원 벌던 사람이 1000만 원 벌게 되면 엄청난 그것도 변하잖아요. 엄청난 변화인데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건 10년까지 통계니까 2019년이니까 지금이 한 100배가 1970년대 이후에 국민소득이 한 100배가 늘어났다면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성장 발전하면서 그걸 따라가려다 보니까 애들도 너무 피곤하고 나도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이제 정신 없는 거죠. 우리가 KTX를 타고 달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세계에서 나쁜 것은 다 유리드만에 보니까 자살률, 고독사, 저출산 이런 게 이제 엄청난 지금 이렇게 됐는데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졌는지를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매스컴이나 뭐 학자들이나 이런 그 정부 당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확히 그런 얘기를 핵심을 잘 못 짚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게 1970년대 초반에 우리가 새마을 운동이 시작됐는데 이제 스님들도 어린 시절에 보면은 이런 초가지고 이거 다 봤었고 저희 어렸을 때 저희 동네도 다 그랬으니까 어렸을 때 지붕계량이라든가 담장 쌓기 이런 운동 새마을 운동이 1970년대 시작됐으니까 그때만 해도 뭐 동네 경운기 한두 대 있고 이런 삶이 1970년대까지 우리 시골 보편적인 모습이었어요. 시골. 그러면은
이 모습이, 이런 모습이 그러면 100년 전하고 크게 달랐을까 안 달랐을까요? 100년 전. 그러면 조선시대하고는, 고려시대하고는, 삼국시대하고는, 청동기 시대하고는, 신석기 시대하고는, 구석기 시대하고는 만년 전하고도 큰 차이가 없이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온 거군요. 불과 70년까지, 70년 초반까지. 근데 불과 지금 4, 50년 만에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이렇게. 전혀 별로 인간이라는 게 우리 DNA 속에 각인된 대로 우리 삶이 큰 변화 없이 그냥 인간이 이렇게 생겼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 갑자기 4, 50년 만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10만 년 전에도, 만 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40년 전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살아오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다가 한 인간을 놓고 충격파를 얼마나 세게 가해버렸는지 우리 스스로 미처 상상하지 못하지만 엄청난 충격이 가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사이에 이제 그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발전이 되면서 도시화되고 또 산업화되면서 개인들은 개성을 발현하고 또 성공의 기회가 생기고 예전에는 뭐 공장이라는 게 있어, 뭐 회사라는 게 있어, 뭐 취직할 데가 있나, 어떻게 보면 돈 벌 기회도 없고 아무런 기회도 없었는데 드디어 세상이 변화되면서 개인으로서는 개성을 발휘할 수 있고 성공의 기회가 물론 왔죠. 이제 개인이 어떻게 보면 탄생하게 예전에는 공동체성으로 그냥 개인이 뭐 붉어져 봐야 가끔 하나 어디 장원급제 한 그래서 소설에 등장하는 이몽 뭐 이렇게 등장할 정도로 그러니까 소설에 등장할 정도라는 것은 없는 일상 우리 주변에서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그 밥에 그 나물로 살다가 다 죽어가는 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이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이제 기회가 생기면서 개나 고동이나 한몫 잡자고 전부 다 이제 일어서는 삶을 40, 50년 전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예전하고 달리 훨씬 더 즐길 거리도 많고 개성도 발현하지만 즐길 거리도 많고 유의, 놀이, 놀 것, 또 막 쇼핑 온갖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삶이 어떤 식으로 개인이 어떤 식으로 4, 50년 동안 급격히 변화돼. 지금 얘들이 하고 있는 것을 지금 100년 전에 50년 전에 했어요. 50년 전에도 전혀 없는 일이잖아요.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만 년 전에도 10만 년 전에도 없는 일이잖아요. 전혀 없는 일을 지금 최근 3, 40년 만에 이런 식으로 이게 보편적인 우리 삶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1인 가구가 이제 엄청나게 저렇게 이제 즐길 것도 많고 개인의 성공 그런 쪽에만 전부 다 우리가 목매달고 그런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개인의 성취를 위해서 개성의 발현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시대의 흐름이 달려가게 됐는데 자본들도 실은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왜 자본들이 부추기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6인 가구라든가 4인 가구가 한꺼번에 이렇게 살면은 집도 한 채면 되고 냉장고도 하나면 되고 TV도 하나면 되고 청소기도 하나면 되고 공기청정기도 하나면 되고 다 하나면 되는데 4명, 5, 6명이 살다가 각기 따로 살면 어떻게 해요? 다 하나씩이 필요하거든요. 전부 다 하나씩이.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뭘 원해요? 당연히 찢어지는 것을 원하거든요. 제발 좀 찢어져라. 붙어있지 말고. 니들 붙어있으면 장사한대. 전부 다 기업은 흩어지는 것을 원한 거예요. 뭉치면 산다가 아니고 기업 입장에서는 흩어지면 산다거든요. 전부 다 흩어지게. 그게 이제 기업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롭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고 싶은 삶을 누리고 싶은 생각도 있는가 하면은 늘 또 피곤하고 유희와 즐거움과 이걸 찾아서 어디를 떠나고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하고 싶은 요즘 사람들은 이 딜레마 속에 빠져 있는 저 소녀처럼 방황하는 인간이다. 현대인들을 규정하면 저런 인간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종교도 보면은 인간이라는 게 요즘 보면은
저도 뭐 애들 키우고 그러지만 애들이 유혹에 너무 약하고 어떻게 보면 저 자신도 모든 인간이 유혹에 강하다고 볼 수, 더군다나 요즘은 욕망을 정당화시키는 세상이기 때문에 욕망을 전부 다 정당화시켜주고 어떤 짓을 해도 성공하면 다 봐주는 욕망을 정당화시키는 시스템 자체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훨씬 더 유혹에 취약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물론 당연히 유혹에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유혹이 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부처님께서 늘 승가 공동체를 항시 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늘 예전에 갈 때 야 혼자 어디 다니지 마라, 스님들도 그러지만은 기독교도 선교지에 보낼 때는 반드시 혼자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반드시 둘이 같이 가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있으면 너무 유혹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넘어져서 너는 이제 재구실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늘 예전에 이제 성인들의 방식이 늘 유혹에 걸려넘지 않도록 인간을 늘 둘이 함께하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예전은 뭐 부처님도 있고 온갖 성인들도 있고 또 종교와 교육을 통해서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들의 중심을 잡아주고 우리들 이렇게 늘 이런 식으로 이제 삶의 어떤 표대가 되어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모든 종교, 모든 선생, 모든 교육보다도 가장 강한 게 있잖아요. 강하신 한 분, 돈. 그건 요즘 모든 것을 초월해버려. 이보다 더 강한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이제 예전에 유지해왔던 것을 너무나 강고한 힘으로 지금 때려 부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거든요. 자본주의는 돈을 가장 이제 정당화하고 어떤 욕망의 실현을 예전에는 그렇게 개같이 돈 벌면 손가락질하고 했는데 요즘은 전부 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다 존경을 하니까요. 부자를 다 존경하니까, 최고 존경하니까. 요즘에 이제 가장 강한 게 이제 돈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님들은 워낙 혼자 사시도 뭐 깔끔하게 하고 사시니까 그러지만은 여기 보면은 요즘 사람들은 제가 집에 가면 다 이러시죠? 그러면 다 웃거든요. 실제 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 가면 이제 전부 다. 그러니까 너무나 경쟁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나 밖에서 살아가기가 힘들고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니까 제발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고 편하게 나 혼자만이라도 살고 싶다. 이게 이제 요즘 1인 가구의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삶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인 가구는 지금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좀 머지않아서 수십 년 뒤면 한 절반가량이 이제 1인 가구가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4, 50년의 삶에서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왔는가. 그러니까 아이에게 아까 침팬지나 늑대 새끼로서는 결코 겪어본 적이 없는 재앙을 인간, 사람, 아기가 어떤 재앙을 겪었는가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제 엄마를 보완한 대가족이라는 게 항시 있었고 마을 공동체가 있었죠. 이제 미국의 동물 심리학자 해리 할로우가 이제 원숭이 실험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람보다도 원숭이나 늑대 실험을 해보는 게 사람의 본성을 훨씬 더 다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해리 할로우도 원숭이 실험을 했을 때 물론 사람 가지고 격리 실험을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이제 물론 했겠지만은 그러니까 원숭이를 이제 애미로부터 이제 격리를 해가지고 따로 키워봤단 말이에요. 따로 키워봤더니 원숭이 새끼한테 격리를 시켜서 혼자 키우면 제일 필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제 먹을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을 했어요.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을 했는데도 얘가 조금 이제 육체적으로 발육이 된 이후에 다시 무리에 이제 집어 넣어줬는데 전혀 얘가 이제 재구실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귈 줄도 모르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혼자 큰다는 것이 그런 거구나 해서 이제 해리 할로우가 다른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무슨 실험을 했냐면은 어미 모형, 원숭이 어미 모형을 2개를 만들었어요.
어미 모형. 하나는 그 엄마 같은 느낌이 나는 천으로 된 어미. 근데 여기는 젖이 없어요. 젖이 안 나고 우유가 없어. 여기는 철사로 된 어미 모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는 빨기만 하면 젖이 무궁무진 나오는 이제 이걸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이 원숭이를 무리로부터 격리시켜 가지고 이 안에다 가둬놨더니 원숭이가 어디에 붙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늘 많이 듣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저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요즘 애들 그러잖아요. 요즘 아니 내가 진짜 필요할 때 엄마는 어디 가고 있었어? 엄마는 어디 가고 나도 안 돌봐주고 그러냐고 보면은 어머니들 늘 하는 소리가 그러잖아요. 야, 니들 먹여 살리라고 돈 벌고 먹고 사니라고 그랬지. 니들 껴안고 보도만 있으면 누가 밥 갖다 준대? 이제 이러잖아요. 그리고 니들이 그 배고픈 서름을 겪어봤어. 어머니들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세상에 서름해도 배고픈 서름보다 더 큰 서름이 있는 줄 알아? 니들이 호강에 초친 소리지. 늘 요즘에는 배고픈 서름을 모르니까 그러지. 예전에는 얼마나 우리들이 힘들게 살고 이제 그랬냐고. 그러니까 늘 먹고 사는 얘기죠.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은 늘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원숭이를 이제 격리해 봤더니 원숭이가 어느 쪽에 붙어 있어요, 지금. 계속 이쪽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우리는 보통 어린 애기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물어보면 당연히 먹을 것이 제일 필요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먹을 것은 충분히 줬어요. 먹을 것은 빨기만 하면 다 나오는 것을 이렇게 나눴는데 계속 여기만 붙어 있고 얘가 너무 배가 고프면은 이렇게 입만 쭉 내밀고 여기를 빨아먹는 입만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얘를 봤을 때는 지금 얘가 더 많이 찾고 더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어느 쪽이에요? 엄마잖아요. 엄마 품. 우리 엄마들은 맨날 니들이 지금 배부른 소리지. 에? 야, 밥이 제일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늘 우리 엄마들 저희 어머니도 그런 소리를 하셨는데 얘 입장에서는 얘 입장에서는 아니 먹을 거 쫙 없어도 되니까 나 엄마 품이 더 그리워. 얘는 지금 그런 거거든요. 지금 얘 실험에서는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숭이 실험에서 엄마의 품이라는 게 엄마의 돌봄이라는 게 얼마나 절실한지 이건 이제 보여준 거죠. 근데 이제 40-50년 동안 우리 삶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이제 이게 뭐 단적으로 보는 게 요즘 이제 출산율이잖아요. 출산율이 요즘 비상 10년 동안 126조를 쏟아부었다는데도 전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거꾸로 곤두박질 치고 있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그러니까 여기에 뭐 사진이 없어가지고 정주영 씨네 집 사진 갖다 놨는데 정주영 씨네만 뭐 대가족인 거 아니고 저도 7남매 저도 7남매 중에 하나니까 뭐 예전에는 뭐 7, 8명 보편적이잖아요. 시골집에. 그러니까 1960년대에 가임 여성 1인당 출산율이 6.1명이었거든요. 6.1명이었는데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은 1명도 안 되거든요. 1명도. 그러니까 요즘에 뭐 출산율 하면은 요즘에 인구 이런 문제 나오면서 뭐 정부에서도 그러고 그 학자들도 그렇고 무슨 매스컴의 기자들도 그러는데 늘 한다는 얘기가 이제 복지가 안 돼 있고 애들 취업이 잘 안 되고 집값이 높고 양성 평등이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애들 안 난다. 근데 저는 당연히 복지는 되면 될수록 당연히 좋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믿는데 그렇게만 진단을 하니까 이 항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6.1명 낳았을 때 1960년에 우리나라 복지가 있었습니까? 복지가 있었고 뭐 취업률이라는 게 취직할 때가 있어야 취업률이지. 남녀 평등 있었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제일 출산율이 높은 아프리카 그 복지와 남녀 평등 뭐 취업률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요인 외에 내적인 심리적인 요인도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40-50년 동안에 급변하는 사태, 어머니가 사라지고 마을 공동체가 사라지고 대가족이 사라지는 이 상태 속에서 얘가 우리 심리적으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무력해진 인간이 됐는지 그걸 내적인 외적인 요인을 함께 봐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만 얘기하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당장 안 맞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이 맞잖아요. 1960년에 무슨 복지가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복지는 당연히 돼야 되죠. 남녀 평등도 당연히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인구는
이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잘 살수록 줄어든단 말이에요. 잘 살수록. 그러니까 이제 뭐 잘 사는 나라,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엄청나게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이제 아시아도 엄청나게 빠지고, 유일하게 이제 뭐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도 엄청나게 이제 빠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구 증가의 현상이 선진국에서는 엄청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지고, 후진국은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선진국이란 말과 후진국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진국은 자본주의, 산업화, 물질이 엄청나게 발전해 있고, 후진국은 그게 이제 덜 발전해 있는데, 그 대신 이를테면 핵가족화가 덜 돼 있고, 대가족이 살아있고,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쪽 어느 쪽이에요? 그건 반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뭐 지금이야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도 없지만은 이게 뭐 한순간에 눈 떠보니까 한순간에 우리 세상에 이렇게 이런 것이 볼 수 없게 돼버렸지만은 어디 전설 따라 삼천리가 돼버렸지만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디 밖에 나가면 뭐 이제 전부 다 무슨 일 터져야 무슨 살인사건 나야 이렇게 모여드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이렇게 뭔 일 있는가 이렇게 항상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같이 모이는 게 우리 어렸을 때 삶 아닙니까? 여기 뭐 시골만 그런 게 아니고 도시에서도 이런 식으로 같이 등록해주고 같이 고산 나가면은 같이 만나고 이러는 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뭐 도시에서도 이렇게 뭐 집 밖에 나가면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살든 못 살아도 이렇게 같이 누집 새끼인지 모를 누가 없는 것이고 샘터에 가면 전부 다 같이 그래서 이런 모습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지만은 수만 년, 수천 년, 수백 년 이어오다가 최근 40, 50년 만에 싹 갑자기 어디 타임머신을 타는 것처럼 갑자기 없어져 버렸지만은 이런 식의 삶, 공동체적 삶이 우리의 인간의 삶이었거든요. 이렇게 마당에 나가면 전부 다 당연히 여러 집 살아도 다 서로 이제 어울리고 같이 어울려서 사는 개들도 옆집 얘하고는 다 알고 지내고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이렇게 삶이었죠. 우리 어렸을 때 당연히. 그러니까 꼭 생물학적 엄마가 아니어도 예전에는 마당이 있고 마을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뭐 엄마가 설사 논에나 밭에 나간다 하더라도 누가 울고 그러면은 누가 봐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다 있는 거죠. 누가 뭐 대가족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개들도 꼭 보세요. 개들도 생물학적 엄마가 아니어도 다 누군가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다 의지하고 그러거든요. 꼭 자기 생물학적 엄마가 아니더라도 오세암 동자가 자기 스님 의지하듯이 꼭 생물학적 엄마가 아니어도 이런 식으로 누군가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당과 대가족과 마을 공동체가 당연히 돌봄의 그런 큰 엄마 구실을 한 거라요. 큰 엄마 구실을. 얘한테도 엄마가 된 거죠. 얘들도 엄마가 되는데 인간이라는 말할 것이 없는 거죠, 당연히.